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기록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는 3개의 주제, 특별 전시는 1개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 전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엄혹한 시절 이러한 기록을 남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이 낭독 영상은 광주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시도로 제작된 작품으로서 지하에서 쓰여지고 읽혔던 1980년의 광주의 기록을 2020년 사람들의 목소리로 담은 영상입니다. 이 전시는 소독차의 뿌연 연기에 둘러싸여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숨막히고 강요된 침묵에 짓눌린 당시 광주의 억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끊임없이 서울과 전국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이 성명문은 광주를 욕되게 하는 어떠한 기방과 행동에도 속지 말기를 바라며 한민족으로서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우자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들불 야학 교사들과 학생들이 투쟁을 고무시키기 위해 제작한 투사회보부터 남영관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심경,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전남도청의 마지막 방송까지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그 당시 처절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언론이 모두 통제된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푸른 눈의 목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섹션의 시작은 팀 원버그의 광주 항쟁, 목격자의 견해라는 논문으로 그가 당시 광주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도 등장했던 인물 위르겐 힌치페터가 촬영한 그 당시 광주의 사진들도 있으며 서울기록원이 최초로 확보한 뉴스위크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었던 뉴스위크와 다르게 원본에서는 첫머리에서부터 5.18은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중 최악의 사건이라는 한국 신군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아놀드 피터슨의 저서 5.18 광주 사태에는 헬기 사격 목격담과 사진이 담겨 있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 단체들은 광주 항쟁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삼엄한 상황 속에서 너머너머라는 서적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외와 달리 한국 내부에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광주 관련 서적은 불온자료로 낙인 찍혀 몰수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빼앗긴 바 있었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재본기를 구입해 광주 대교구 청사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사진집의 촉판을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속에 너머너머의 초고를 집필하고 있었던 이재희 선생의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기록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직접 5.18 관련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취재노트, 수기로 작성한 너머너머의 원고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머너머에는 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양훈 선생이 직접 그린 광주 항쟁 당시의 지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추진한 힘의 원천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으며 한국 정치의 향배를 바꾼 풀뿌리 운동의 시작점이자 결집점이 되어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전시 하이라이트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0종 모음은 해외 판본 등 최초로 너머너머 판본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광주의 진실이 광주를 넘어 세계를 넘어 너머너머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너머너머 이후 발간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중요 기록물과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너머너머 개정판 작업을 했던 지필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관람객 참여 공간으로 5.18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미래 세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록의 발견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 전시입니다. 2016년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사업단 열병합발전소에서 대량의 서울시 행정문서가 발견되어 기획되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이관되고 보존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이 기록물을 발견한 사람은 SH 집단에너지 사업단에 근무 중이던 윤남기 씨였고 그가 서울시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 기록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도를 비롯해 목동 신시가지 정비계획서를 관람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진행했던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본 설계 공고 당선작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의 시작과 끝에 대한 엄청난 양의 공공기록물 발견과 정리를 잘 보여주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설 전시는 기록의 발현 주공아파트 주민기록입니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가 고향인 시민들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공아파트를 기억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사진과 글을 통해 기록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고덕주공, 개포주공, 과천주공 주민들의 기록 활동을 엮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에 숨어 팀의 안근철 씨가 텅 빈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숨어 팀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안녕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총 4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 수집 워크숍, 기린 미끄럼틀 불꽃놀이, 스탬프 투어, 사운드 프로젝트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외에도 고덕주공, 개포주공, 과천주공아파트 시민들의 활동이 담긴 전시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설 전시는 기록의 발원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입니다. 서울기록원이 생기기 전 서울시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문서고가 존재했었으며 위치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흔히 청도문서고라 불립니다. 서울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청도에 서울특별시 문서를 보존하고 있었던 이유는 1968년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때문입니다. 서울기록원의 공식 개원 운영으로 2019년 8월 청도문서고의 기록물들은 서울기록원으로 전부 이관되었고 그해 11월 8일을 기점으로 청도문서고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청도문서고의 반세기를 돌아보고 추억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청도문서고에서 사용되었던 마이크로필름 복제기, 농도 측정기 등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으며 1994년 청도문서고 신축 설계 도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 운영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